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환자 맞춤형 주택, 의료 안심주택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여성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한번 가는 게 큰일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주택인 의료 안심주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의료 안심주택 어떤 집이고 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의 임대사업팀 김승수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임대사업팀의 김승수입니다. 네, 먼저 의료 안심주택 어떤 주택인지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의료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화된 의료 서비스 기능을 공공임대주택에 접목하여 의료시설이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의 어르신분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반 병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병원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의료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에 있지는 못하지만은 예. 병원을 왕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료 취약계층이라면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독거노인, 예. 장애 등으로 의료시설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득에는 관계 없습니까? 예, 의료안심주택은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4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의료안심주택이 그 병원에서 500m 이내에 지어지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병원에서 그만큼 기존 병원에서 좀 가깝게 짓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내부 시설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내부 시설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데요. 예. 의료안심주택의 경우에도 계획 단계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예.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가지고 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주택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의료 안심주택을 어디다 지어야 될지 이런 건 다 확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예. 국공립의료기관 예. 또는 대학병원 인근의 한 500m 정도의 반경 500m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유지나 예. SH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저희가 건설형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또 매입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또는 원룸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도 병원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부 보수를 통해 가지고 의료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의료 안심주택이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단계 단계죠. 계획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집 면적이 18평방미터 또는 29평방미터로 비교적 좁게 설계가 됐던데. 예. 그 18평방미터면은 한 5평 조금 넘는 넓이인데 환자들이 물리치료나 운동을 하기에는 좀 좁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서울의 1, 2인 가구 비율이 약 50% 이상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료안심주택에는 1층에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케어센터라든가 물리치료실,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을 운영할 거고요. 네. 단지 곳곳에다가 혈압계라든가 당뇨 측정기 등 주민이 간단하게 간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예. 주민들한테 좀 편리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을 만큼 고독사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돼 있습니까? 예,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예. 의료안심 주택 건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임대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활 리듬 체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 생활 리듬 체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요. 예. 입주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에 현관문이나 화장실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관리사무실로 연락을 하는 체계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욕실이나 거실, 침실에다가는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예. 위급 상황 시 어르신들께서 직접 비상벨을 누르시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되고 이 관리사무소로 연락된 부분이 즉시 서울의료원이나 또 119 센터로 연결하는 이러한 연동 체계를 갖추게 돼가지고 그러한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지금 조건을 쭉 들어보면은 나도 좀 입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입주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입주 조건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의료안심주택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데와 네. 같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주택으로 되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4분 이하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공급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 의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저렴하고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신청은 시작이 됐습니까? 신청 접수는? 저희가 2014년 2월 착공을 해가지고요. 예. 2015년 5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15년 2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예.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 내년 5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예. 접수는 내년 2월부터 받는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입주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하게 되니까요. 입주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면 저희 건설비 자체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건설비를 보고서 비교적 예, 저렴하게 결정할 예,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갈수록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날 텐데 이런 의료 안심주택 앞으로도 더 늘리면 좋을 텐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공공원룸이라든가 대학생, 기숙사, 도전석 이런 것도 공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안심주택 같은 경우도 확대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매입하고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또는 원룸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요. 예. 의료시설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안심주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끝으로 앞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무슨 생활 리듬 체크 서비스 같은 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좋은 의도로 하는 제도지만은 입주하시는 분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우려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건 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모두가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예. 또한 저희가 곳곳에다가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단지 중앙에다가는 저희가 과거에 정자목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예. 동네 주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안녕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주민이 서로 동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의 김승수 임대사업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이 있고요. 오늘도 재무 설계 전문가인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질문 내용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계속하다가 아내가 애들 교육을 위해서 올해부터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내는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근로소득자여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퇴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최소한 20년은 채우라는 얘기도 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더 낫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출산이나 이런 아이들 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노후 준비가 남성에 비해서는 좀 부실하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가구 가운데서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여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원인은 남편과의 사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10년은 더 오래 사는데도 여성의 노후 대비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요. 여성들의 그 관심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문의 주신 분처럼 경력 단절로 인해서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생기죠.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82만 5천여 명인데요. 이 중 여자는 19만 4천여 명으로 24.5%에 불과하고요. 네. 또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그런 완전 노령연금 수령자는 8.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력 단절로 인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보지는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은데 그렇다면 뭐 2층, 3층 보장이니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층 보장인 퇴직연금도요. 여성의 노후자금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그 이유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의 소득이 낮다 보니까 퇴직금의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경력 단절로 인해서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모두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3층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 목적보다는 단기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 명의로 대부분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여성의 노후자금 주머니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요.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 있는 여성들은 은퇴 전략 또한 좀 다르게 미리미리 세워놔야만 합니다. 예. 오늘 그 문의 주신 분처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선 그동안 차별을 좀 받아온 경력 단절 무소득 배우자들도요. 내년부터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가 됐고요. 네. 미혼만 국민연금 가입자로 받습니다. 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은 과거에 보험료를 냈지만 현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신분이 적용 제외자에서 지역 가입자 중에 비납부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서 한 464만 명 정도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수령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이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은요,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의 40에서 60%를 지급해서 남은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금입니다. 이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이라는 것은요. 부부 중에 한쪽이 사망해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또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이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나눠받는 노령연금인 분할연금의 신청 소멸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요. 또 반환 일시금의 신청 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15년 정도 국민연금을 냈고 지금 20년을 채우는 게 좋을지 말지 이걸 고민하고 계신데 납입 기간이 20년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은 납입을 10년 이상만 채우고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죠. 네. 이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산정합니다. 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해서요. 기본연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또 10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이 기본보험료의 50%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년서부터 15년 사이까지도 다 50%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예, 10년 이상 또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50%에서 1년마다 5%씩 증가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납입하신 기간이 15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은요. 네. 기본연금액의 75%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의 그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은 79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 비율대로라면은 15년 납부한 경우에는 59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20년을 채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금 수령액 차이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년하고 20년 차이도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납입을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은 못 받게 되나요? 네,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 연금으로 받지는 못하고. 네. 네. 오랫동안 납부해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이제 대세거든요. 네. 또 늦게 받는다고 또 하고 지금보다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노령연금은 지금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요. 이런 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추고요. 또 네. 수령액은 지금보다 낮아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수급 연령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2년부터 56년생은 만 61세, 또 57년부터 60년생은 만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은 만 63세, 65년부터 만 68년생은 만 64세, 예. 또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보험료를 40년 동안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48% 정도인데요. 네. 이 비율은 앞으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되세요. 2028년에는 40% 정도가 됩니다. 네. 납입한 기간에 비해서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현재 OECD 국가의 소득 대체율은 평균 4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더라도요. 20년 이상 채웠을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연금 수령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되었더라도요. 네. 임의 가입자로 계속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을 완전 노령연금 조건인 20년 이상 납부하도록 하십시오. 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오래 산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네. 하지만 돈 없이 오래 사는 무전 장수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언제 사망할지 예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종신토록 지급되고요. 또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젊었을 때 맞벌이 소득이 중요하듯이 노후에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계획해야만 환경이나 제도적으로 불리한 여성의 노후가 안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혼자 보내는 기간에 대한 연금 수령 계획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남편 사망 후에 홀로 보낼 기간이 보통 1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빈곤한 노후 생활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희 신분처럼 맞벌이의 경우에는 여성 명의의 연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연금과 여성 명의의 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홀로 보내는 10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즉 각각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에 남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초반에 받고요. 네. 여성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후반에 받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성의 국민연금과 또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저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요.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1인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에스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 보도사진전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때 두 분 추첨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아시안게임 준비하느라 바쁜 도시 인천시의 송영길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 보도사진전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변화된 역사적인 순간 또 다양한 시대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입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땅 문제로 다투던 부동산업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폭력배를 동원해 갈등이 있던 부동산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부동산 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던 부동산업자 58살 유모 씨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진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119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15층짜리 아파트 8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친구의 손에 붙들려 15분 가까이 난간에 매달려 있었고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업소 1층 출입문 위에 있는 간판과 벽면을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입춘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0.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 양양군 산간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22.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28년 만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죠. 아시안들에게 2014년 대한민국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인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 인천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도 AI 때문에 이거 방지하느라고 저희들이 예.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인천 지역은 AI하고는 관련이 없죠? 아직까지 차단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천 지역에도 닭이나 오리 키우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 강화 옹진 쪽에 또 예. 우리 서구 쪽에 아, 특히 강화도가 제일 많이 있는데 네. 저희가 초지대교, 강화대교에서 방역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면 그래도 내륙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차단하기가 더 용이한 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워낙 철새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인천시장 벌써 되신 지가 한 4년 지났습니다. 아, 금방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되돌아보실 때? 네. 아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일이 많은 도시였을 겁니다. 특히 네. 연평도 폭격 도발처럼 이런 전쟁까지 치룬 지방자치단체가 됐고 네. 또 워낙 많은 부채 덩어리를 물려받아서 예.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제가 1조 2천억을 이자를 갚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를 다 건설하고 네.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잘 정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지나와도 어떻게 지나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예. 되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있을 때보다도 더 바쁘셨나요? 예, 물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걸로 눈이 오면 국회의원 때는 그래도 잠시나마 낭만에 빠질 여유가 있었는데 예. 시장이 되고 나니까 눈만 오면 예. 이게 연막칼슘 몇 톤이 들어가겠다,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바로 네. 계산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그렇군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게 참 큰 차이 같습니다. 예. 지금 인천시 가장 큰 현안이 이제 아시안 게임인데요. 네. 준비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두 측면에서 일단 저희가 하드웨어 측면에는 경기장이 총 49개가 필요한데 네. 16개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이제 리모델링 하거나 15개는 인근 도시 경기장을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도로나 여러 가지 정비, 그다음에 저희들의 이제 보안 문제나 방역 그리고 숙박 시설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장진 감독과 임권택 감독을 저희들이 개폐막식 감독으로 초빙을 했고 네. 장애 아시안 게임은 박할린 감독을 초빙을 해서 네.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포터스, 볼런티어 다 마케팅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그 호텔과 같은 숙소 문제가 중요한 네. 준비 사항 중에 네. 하나인데 모자라진 않습니까?
모자란 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단들과 대표단들을 이제 숙박은 거의 좀 준비가 되는데 네. 일반 관광객들 숙소는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민간인들 홈스테이, 민박을 쭉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미리 컴퓨터로 관리를 해서 교육도 시켜가지고 거의 그 호텔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홈스테이도 같이 진행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홈스테이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대략 몇 가구 정도를 홈스테이를 해볼까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들 한 20만 이상 올 걸로 보이시는데요. 예. 저희가 최대한 많이 자원자를 받아서 실비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실비를 받게 하고 아파트 예. 단지에 그 호수까지 다 컴퓨터로 관리를 해서 이 프론트에서 이렇게 호텔 그 객실 관리하듯이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 호응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또 단지별로 셔틀버스를 예. 배치해서 경기장과 연결하고 이렇게 예.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아시안 게임이 가을에 열리는 거죠? 9월 19일 날 시작해서 10월 4일 날 열리는데 예. 공교롭게 9월 19일 날이 한반도 비핵 합의가 됐던 날이고 예. 10월 4일이 14 정상회담 7주년 기념일 날 폐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하는 아시안 게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마침 또 북한 팀이 축구팀이긴 합니다만 예. 또 아시안 게임 참가 의사를 얼마 전 발표를 해서 좀 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팀은 축구팀 말고 다른 팀은 참가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까? 예, 아직은 안 했는데 일단 예. 뭐 축구팀이라도 발표를 한 게 다행이고요. 예. 또 이어서 저희가 장애 아시안 게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제 7일 동안 이어서 열립니다. 예. 이때도 뭐 북한 팀이 다 참가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86년에 서울에서 열린 이후로 지금 28년 만인가요? 다시 열린. 아닙니다. 부산에서 한번 했습니다. 2002년도에. 예. 그렇군요. 세 번째입니다. 예. 저희가 제1의 도시인 수도, 그다음에 제2의 도시인 부산, 제3의 도시인 인천 딱 그 예. 순서가 온 겁니다. 예.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아무래도 인천이 그동안 서울에 이제 그늘에 가려 있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에 묻혀 있는 인천이 아니라 새로운 항구와 공항이 있는 동북아의 중심 도시 인천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 인천 기업들을 이제 아시아 전체로 마케팅하는 그런 기회도 삼으려고 그러고요. 특히 저는 이제 행사는 지나가지만 사람은 남는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5천 명 정도의 서포터스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참여로 아시안 게임을 성공시키는 그 경험을 가짐으로써 시각을 전체 글로벌하게 확대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 리더십이 있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천시 부채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저희 부채 문제를 잘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부채를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부채를 급격하게 줄이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아시안 게임 저희가 경기장을 다 건설해야 되는데 다 지방채로 건설해야 되고 그동안 워낙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이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1조 2천억을 제가 갚았으니까요. 거기다 분식 회계에 숨어있는 게 한 8,500억.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질 부채를 감안하면 저희가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요. 이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이번 4월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추가로 큰 들어갈 이제 비용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전임 시장 또는 그 전 시장 때 좀 방만했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방만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송도만 하더라도 1,500만 평이 넘는 지역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송도에 영종도 2천만 평, 청라에 500만 평 이것만 하더라도 4천만 평의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도심에 212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온통 도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금 추진 중에다가 거기다가 도하 지역에 한 뭐 20만 평이 넘게 그다음에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가 340만 평, 200만 평에서 한 540만 평이 넘는 또 검단 신도시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한 도시에서 거의 한 6, 7천만 평의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 이 인구가 거의 거대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정도의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 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일시적인 공급을 감당할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은 투자해 놓고 이자는 나가고 자금은 회수가 되지 않는 이런 악성 구조에 있었던 거죠. 예. 인천시 세수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가 한 7조 8천억 되는데요. 지방 세수는 한 2조에서 3조 사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는 세외 수입과 이제 정부 지원으로 이 예산 7조 8천억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천시의 경우에 뭐라 그럴까요? 시 경제의 동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인천의 산업의 구조가 아시다시피 인천에 뭐 성냥공장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목재, 섬유, 식품, 그다음에 고철, 제분, 제당, 기계, 주물, 자동차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첨단 고부가치 산업이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산업의 생태계가 아주 저부가치로 취약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했던 게 삼성바이오부터 제가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LG전기자동차, BMW,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그 반도체 컴팩트 회사와 스태치지팩 코리아, 그다음에 만도 브로제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 이런 그다음에 이제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 같은 항공 관련 PNW,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로 저희가 교육 분야에 스토니브룩 같은 뉴욕 주립대학과 조지 메이슨 대학, 그다음에 겐트 대학, 유타 대학 같은 이런 세계적 대학을 유치하고 상페트르스부 대학 컨서버토리까지 유치 MOU를 함으로써 교육 서비스 분야 이렇게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생태계를 전환시킨 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치 기관이나 이런 게 대부분 송도 신도시로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하고 지금 영종에 들어옵니다. 구도심 지역에도 저희가 유치한 게 이제 LG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서부산업단지인 구도심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천의 남동공단은 이제 상당히 좀 저부가치 영세화되어 있습니다. 총 고용 노동자가 8만 8천 명인데 거의 기업체 수가 6천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기업체당 평균 노동자 고용 수가 한 12명, 13명밖에 안 되는 상당히 영세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가 구로 디지털밸리처럼 이렇게 발전시켜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유치 실적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하던데 비결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크고요. 또 수도권의 한 경기도 서울 앞에서 2,400만이 넘는 그 배후의 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면이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항만이 있고 그래서 물류에서 편하고 또 인력을 구하기가 쉽고 또 이제 땅이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8개가 있는데 우리 인천이 그 대부분 투자 유치를 하게 된 이유가 인천은 땅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싸서 좀 싼 가격으로 땅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송도의 조성 원가가 평균 한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평당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한 그 누구나 집 프로젝트 관심을 꽤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다 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발하는 전세값 상승 때문에 모든 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해서 소유와 주거를 분리시키자. 소유는 리츠, 부동산 펀드나 투자 신탁이 소유권을 획득을 하고 주거권을 분양해서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구조는 영구 임대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영구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나 저소득자 같은 이제 특정 계층에 한정돼서 이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있는데 문자로 들어온 질문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999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선수촌 아파트 앞 조망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선수촌 아파트 앞이 좀 조망이 안 좋은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아마 공사 중이라 좀 그런 게 나올 텐데요. 잘 그 정비를 해가고 또 숲을 조성하고 거기가 지금 우리 신세계 백화점 있고 9월 농수산물 시장 그 맞은편 쪽에 지금 우리가 아시아드 선수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 때 선수촌을 쓰고 나서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입주가 될 겁니다. 근데 워낙 거기는 녹지율도 한 40% 가까이 되고 좋아서 교통도 편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사 끝나면 정비가 될 겁니다. 004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송도 유원지에 중고차 매매 입주를 방치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게 지금 논란인데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철거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수출의 80%를 우리 인천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고차 업자들이 이제 그 중고차를 야적을 해놔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대체 시설 대안을 만드는 것과 함께 그 송도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만든 계획을 양쪽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송도 유원지에 지금 중고차들이 막 들어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그 이제 그 땅 소유주가 그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 유치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안 되니까 그렇다고 땅을 놀려놓을 수는 없고 자기들 이제 이자 비용은 나가니까 일종의 불법적인 상황이죠. 유치를 해놓고 있는데 연수구청에서 지금 철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천 하면은 안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어떤 안보 정책이 최선이라고 보시는지요? 안보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북의 그런 군사적 도발을 단호하게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의 확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군사력의 균형으로만 안보는 상당히 긴장되고 불안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남북 대화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보는 그 어린 병사들의 총끝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는 그 완벽한 안보는 아니다. 어찌됐건 남북이 협의를 해서 이런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신뢰관계를 확보해가 나는 것이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런 남북 간의 그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재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거의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계속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이번 선거는 누구와 싸움 유리하고 누구 신당이 나오면 어떻게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이 송영길 시장 체제가 열심히 뛰어왔는데, 바로 아시안게임이 2달 반 다음에 아시안게임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근데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타지 않는 것처럼 이 체제로 아시안 게임을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를 판단하는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 4년 동안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제가 뛰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장 16개를 다 건설하고 지금 OCA와 모든 국제 네트워크 또 북한 팀의 참가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 그래서 이렇게 다 해온 것을 시장이 바뀌었을 때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마무리해야 될 책임이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남은 4년은 기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장 파악이 좀 저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죽으라고 뛰어다녔는데 한 3년 되니까 이제 한 시장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사 하셨던 손학규 전 지사라든가 지금 현 지사 말씀을 들어보면은 인천 경기도지사 안만 해봤자 서울시장 한 번 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는 좀 상징적이고 정책 조정 역할을 하고 구체적 집행 기능은 수원시나 부천시나 안산, 안양시 같은 시장들이 다 주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도는 전체를 좀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책 기능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이런 광역시는 시장이 거의 다 일을 해요. 훨씬 업무 하중이 이 도에 비해서 광역시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회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끝번이 2353번, 2353번 그리고 5750번 이렇게 두 분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범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